읽은 책의 내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기억해내는 아이. 아이의 기억력이 어른보다 좋다? 기억력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출동했다. 우리 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방법까지. 기억력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윤영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네. 아이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이 마음 실험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떤 얘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재밌어요, 이 시간. 네. 저희가 오늘 또 두 분께 네.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또 문제. 매일 이 시간만 되면, 매주 이 시간만 되면 시험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어젯밤부터 긴장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시험일까? 네, 선생님. 편하게 하세요. 이건 아이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제가 공룡 카드를 보여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여기 밑에 쓰여 있습니다. 보시고, 기억을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얘네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갖고. 그러니까 나노티라누스. 나노티라누스. 네. 나노티라누스. 네. 그 다음은요. 키노그나투스. 네. 나노티라누스. 벌써 앞에 거 잊어버렸어요. 키노그나투스. 그다음에요? 키노그나투스. 타르보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사우루스는 네. 알겠다. 네. 타르보사우루스. 얘가 아마 똑똑한 공룡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머리가 다 좋은 비슷한데요, 공룡이 있죠. 생긴 타르보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네, 얘는 얘는 유명한 알겠어요. 아니에요? 예. 티라노는. 딜로포사우루스. 딜로포스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러면 네. 다시 해볼게요. 기억이 안 나, 벌써. 얘는 이제 개. 네. 예. 제가 티라노 같은데요? 아니에요. 티라노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아까 그림이. 나노 개인가? 얘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네. 예. 하나는 외우시네요, 그래도. 예, 얘가 뭐 이게 마지막에 본 건데, 이게 뭐지? D로 시작하는 애인데. 디노. 예. 더 잘하셔. 네. 얘는 아주 멋있네요. 얼룩말의 조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굉장히 어렵죠, 공룡 이름. 그러네요. 네, 와. 오늘은 기억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억력 과연 어떨까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억력에도 차이가 있다. 어떤 비밀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이와 어른의 기억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7세 어린이 5명이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고양이 몸속에는 베타세포가 들어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고양이 사진 8장을 보여주고 고양이 몸속에만 베타세포가 있다고 알려준 뒤 다른 종류의 새 사진과 곰 사진까지 총 24장의 동물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처음 보여준 사진과 새로운 사진을 섞어 다시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병호 이 사진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병호 이 사진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병호 그러면 이 처음 사진은 본 적 사진과 있어요, 봤던 없어요? 사진을 잘 구분하는 아이. 있어요. 20장 중 19장의 사진에 대한 기억이 일치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니요. 네. 이 동물 봤나요? 아니요. 네. 이 동물 보셨나요? 네. 네. 이 동물 보셨나요? 아니요. 이미 본 사진인데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성인. 이런 게 있었나? 20장의 사진 중 정답은 15장.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강연아, 이 사진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고양이는 달토공원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다른 장소에서 본 고양이까지 기억해내는데요.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했어, 강연이. 20장의 사진 중 16장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한 결과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7.4장의 사진에 대한 기억력이 일치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15.6장의 사진을 맞췄으나 아이들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볼 때마다 계속 기억났어. 어른보다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마지막 아이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볼 때마다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사실 예, 제가 저 실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일 다행이죠. 정도로 네. 어른들이 거의 바보처럼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험이 원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지금 자료에는 17% 정도를 성인들은 기억을 했고요. 네. 아이들은 17% 정도를 기억을 했고요. 우리 성인들은 15%로 아이들보다 더 낮았습니다. 예. 근데 원래 실험에서는 지금 훨씬 저희들보다는 숫자를 훨씬 많이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요. 네. 숫자를 훨씬 더 많이 한 경우에 어른들하고 아이들을 비교할 때 그 어른들의 경우에는 7% 정도를 기억했는데 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4배나 더 기억력이 높았다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결국은 아이들이 처음 본 정보를 굉장히 빨리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기억력이 높고 성인들은 기억력이 낮고 좀 모자르는 거가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다기보다 아이들은 지금 정보들이 뇌 안에 많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를 보더라도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씩 세심하게 보고 있고 이 어른들은 그래 고양이야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 동물들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아주 다 일일이 이거를 열심히 봐야 될 이유도 별로 못 느끼면서 기억을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아이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걸 기억할까 싶어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애가 저는 영어도 한글도 따로 안 가르쳐서 영어를 몰라요. 근데도 막 긴 영어 노래를 몇 번 듣고 막 따라서 부르더라고요. 그 보면 아이들은 정말로 신기하다 싶어요, 선생님. 네. 지금 여러분들 두 분께서 공룡 이름 보고 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저 티라노사우루스 하나 기억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저는 개를 기억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공룡 이름들 다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뿐만인가요? 자동차, 자동차 종류들 다 기억하고요. 그리고 행성. 이러한 거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이 내가 천재를 낳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가. 이게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 네, 아이들이 이제 어른하고 차이가 나는 그러한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그러한 그 기억력이라는 거는 지금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존재거든요. 별로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성인이 되게 되면 정보들이 그 안에 기억 창고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하다가 보면 다른 데로 새기도 쉽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못 하세요. 네. 이 질문하고 나면 3000%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자신이 한 말도 잊어버리세요. 내가 무슨 말 했지? 아까 무슨 말 했지? 이러는 경우들도 있죠.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애기 엄마들은 애기 낳고 나면 애들이 한 기억력의 반은 가지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들 머리 텅 빈 이제 듯한. 위안을 얻죠. 또는 무슨 수술을 해서 내가 마취를 하고 났으니까 기억력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장단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억력에도 단기, 장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억력이? 기억이라는 거는 우선 3가지 과정으로 됩니다. 어떤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은 정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정보가 들어올 때 한 20-30초 정도는 기울여져야 되는 거죠. 정보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력해서 내 머리 안에 넣어야 되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되면 집중해서 보는 능력이 아이들보다 떨어져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20-30초 동안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의 문제군요. 집중력이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들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보면 저거 꽃이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저거 무슨 꽃이야? 이렇게 자꾸 집중을 하게 되죠. 색깔은 뭐고 어디에 점이 있고 어디에 점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차이도 잘 찾습니다. 일단 정보가 입력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온 정보는 저장이 잘 돼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장 창고 안에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도서관에 우리 가면 책들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할 때 이 책은
소설 본문에 넣어야 되겠다. 이 책은 무슨 전문 서적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넣는 거를 잘해야 되고 이 서고가 불이 안 나고 그대로 잘 유지되는 거가 저장이 잘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찾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찾으러 갈 때 이거를 소설 쪽에 가서 찾아올 건지 아니면은 전문 서적에서 찾아올 건지 해서 잘 끄집어내는 이 세 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저장은 돼 있어요. 네. 근데 끄집어내려고 그럴 때 잘 못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생각 잘 안 나죠. 그러니까 뭐 입에서 계속 혀에서 돌고 있는데 딱 생각이 안 나요. 누구 얼굴을 봤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저 남자, 저 MC분 누구지 생각 안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전현무? 아니요. 이현우?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맞히는 경우들 있죠. 그거가 그렇죠. 네, 이렇게 이름을 댔을 때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분명히 저장은 돼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어디다가 집어넣었는지를 모를 때 헤맬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런 거 말고 기억이 잠깐 짧은 동안만 기억되는 단기 기억이 있고요. 네. 단기 기억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거든요. 자기 이름들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불러주니까. 자꾸 반복이 돼서 오랫동안 불러주기 때문에 기억이 되죠. 근데 옛날 좋아했던 짝 이름 생각나요? 네.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옆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짝 이름 기억 안 나요. 네. 그때만 불러졌지 그동안은 불려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 기억 안에 가서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 오랜 기억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건 근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어떤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죠. 네. 막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시험 끝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은 이제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저희도요 정말 방송 열심히 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방송이 뭐였지? 잠깐만, 기억 잘 안 나죠?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참 저는 궁금한 게 이 기억력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기억력이 어떨 것 같아요? 기억력이 그래도 뭔가를 보고 느끼고 나서여야 되니까 근데 일세? 4세 전의 기억력들은 그 대부분 사라진다고 네.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요. 혹시 1살 때 기억하세요? 1살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워낙 오래전이라. 이게 2살 때? 2살 때도 그냥 그 어렴풋이 그 그림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뭐 강아지하고 놀았던 뭐 약간 이런 그런 약간 네. 스치는 장면들. 네. 그래서 사실은 2~3살 정도의 기억들은 네. 잘 나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유치원 때 뭐 다쳤다든지, 네. 누구를 좋아했다든지 이 정도 기억은 나는데 네. 그 이전 기억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회상을 하게 되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요?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기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실험들이 있느냐면요. 예. 이제 배 안에 있을 때 한 30주 정도만 돼도 네. 엄마 목소리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엄마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들려줄 때하고 달라집니다. 아이 심장 박동이 엄마 목소리를 들려줬을 때 훨씬 더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낳기 전에 1~2달 전에 네. 엄마가 책을 읽어줘요. 네. 배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 들려준 그 책들 있죠. 네. 그거를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엄마가 배 안에서 들려줬던 책을 들려주면서 녹음을 다시 해서 들려주면서 이때 아이의 반응하고 네. 태어난 직후에 아이의 반응이 뭐가 있겠어요? 빠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거 지난번에 들었니? 하고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엄마 이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왜 가짜 대용 젖꼭지잖아요. 예. 그걸 빨아놓고 배 안에서 엄마 배 안에서 들었던 그러한 기억을 들려줄 때 빠는 그 정도 네. 얼마나 빨리 빠는지 아. 네 아니고 엉뚱한 책을 읽어줘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빠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아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 톤하고 또 나왔던 것들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그 정도는 기억을 한다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
2달이 되어서요. 네. 태어나서 2달이 된 경우에 애들 모빌 막 보잖아요. 돌아가는 모빌인데 모빌을 오른 다리에 묶어놔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다가 왼발은 쳐도 모빌이 안 돌아요. 근데 오른발을 자기가 쳐보니까 모빌이 돌아요. 묶었으니까. 네,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왼발은 아무리 애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해놓고 이제 오른발만 네, 움직였을 때 모빌이 도는 거를 하게 되면 애들이 나중에는 그걸 학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발 움직이면 모빌이 도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다가 다시 하더라도 오른발만 움직여요. 묶어놓지 않아도. 네, 오른발이 움직이면 모빌이 돌돌다 하는 이야. 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장기 기억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성인이 되면 옛날 기억들을 못하는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왜 옛날 기억을 못할까? 네, 1살 때 기억을, 2살 때 기억을 못할까 하는 거를 보면 또 하나는 이 기억 발달이라는 것은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이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가 인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기억을 못 하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느냐면 그 당시에 분명히 했던 거 다시 물어볼 때는 기억을 못 했다가 6개월, 8개월 있다가 물어보면 다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6개월, 8개월 후에 인지가 발달이 돼서 아 그때 그게 그 상황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성인이 돼서 그때 장면을 기억하니까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 우리가 영화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본다. 네. 그럼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커서 아, 그 장면이 그러한 거였구나 하고 기억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인지가 발달돼야지 기억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언어화돼야지 기억이 잘 가요. 그러니까 언어가 충분하지 않을 때 1살 때 기억, 뭐 기어다닐 때 기억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야 네가 기억하다가 어디서 떨어졌대 하고 자꾸 일러주면 자기가 만든 상상으로 기억하는 거죠. 기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언어가 충분히 발달돼야지 언어적인 걸로 기억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되지 않을 때 기억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상상을 통해서 그 새로운 기억이 입력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자꾸 만들어진 기억이죠. 아. 네, 우리가 만들어진 기억이 많은 거가 어떤 경우였냐면 옛날 첫사랑. 2사람이 만나서 네, 옛날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그 살아오는 동안에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만들어져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래서 상황은 기억하는데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기억들은 서로가 너 그랬었니 그때? 난 이랬었는데? 이러고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억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너무 자신감이 없는 아이한테 네. 그렇죠. 엄마가 좀 만들어가지고 자신감 네. 생길 수 네, 있는 네. 에피소드들을 막 만들어주고 해서 네, 넣어주면 해서 주면은 아이가 자신감도 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이용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네. 엄마들이 자신감 떨어뜨려요. 그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는 그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선생님 이 기억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물론 계속 우리가 머리를 쓰면 좋아지긴 합니다만 아주 쉬운 방법으로요. 오른손 꽉 쥐어보세요. 오른손이요? 네. 또 왼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네. 네, 놔보세요. 머리 좀 시원하지 않아요? 에이 이거 좀 이상한데요. 다시 이게 할까요? 뭔가요? 이러한 이 주먹 쥐는 것만으로도 네. 네,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이 주먹 안에 정말 그 기억력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한번 실험을 보도록 할까요? 네. 주먹을 쥐면 기억을 더 잘한다? 주먹을 쥐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 사실일까요? 오른손을 꽉 쥔 아이와 안 쥔 아이의 기억력 차이 실험. 먼저 3명의 아이들에게는 오른손을 쥐게 하고 다른 3명의 아이들에게는 손을 쥐지 않고 기억을 하게 했습니다. 준비 시작. 세게. 준이가 더 센가? 엄청 세게. 엄청 세게. 주먹을 쥐고 기억을 하는 아이는 45초간 오른손을 꽉 쥐게 한 다음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물어볼 거니까. 잠시 쉬었다 다시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준비된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전자 3, 4, 5. 총 15장의 단어 카드를 보여주고
누가 세게 지나야? 준비, 시작! 기억을 떠올리게 할 때는 왼손 주먹을 쥐게 했는데요. 아까 봤던 단어 중에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본 거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 돼요. 처음 보여준 15개의 단어 외에 새로운 단어 15개를 추가. 총 30개의 단어 중 자신이 본 단어 15개를 기억해 표시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본 단어 15개 중 12개를 맞힌 아이. 역시 오른손 주먹을 쥐게 하고 기억하게 한 아이들의 경우 정답의 평균 개수는 12.3개. 시작! 다음으로 주먹을 쥐지 않고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10, 9, 8, 7. 똑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보여줍니다. 15개 중 9개를 맞힌 아이. 주먹을 쥐지 않은 두 아이는 15개 중 11개의 단어를 맞췄습니다. 주먹을 쥐지 않고 기억을 하게 한 아이들의 경우 평균 10.3개의 단어를 기억해내는데요. 주먹을 쥔 아이들의 평균 12.3개보다 약 2개 정도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험 결과, 주먹을 쥐면 기억력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주먹을 쥐는 것이 기억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주먹 안에 숨겨진 기억력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항상 진짜 이렇게 사람들 안 보는데 꽉 주먹을 쥐고 다녀야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 드라마 할 때 대사 안 나올 때 이렇게 꽉 계속 밑에서 안 보이듯 쥐고 네.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진짜 신기한데요. 네. 안 돼요. 네, 그 오른쪽 지금 이제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풀고 기억을 하게 했고요. 네, 이 오른쪽을 쥐게 되면 우리 몸의 신체의 오른쪽은 왼쪽 뇌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을 쥐게 되면 왼쪽 뇌에서는 기억을 넣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어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한 거를 회상을 할 때, 상기를 할 때는 왼쪽을 쥐게 되면은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면서 더 쉽게 기억이 회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을 쥐면 기억이 들어가기 잘 들어가고요. 네. 왼쪽을 쥐게 되면 잘 기억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울 때는 오른손, 꽉 떠올릴 때는 쥐어주면, 왼손. 네. 하는 거를 하게 되면 뇌가 움직인다는 거죠. 활성화가 좀. 일단 두 개 다 쥐고 있으면 뭐 네. 어느 정도 둘 중에 하나는 근데 현우 씨 대본 하나도 안 외우고 그냥 주먹만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군요. 조금 네.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손 움직임하고 뇌의 활동이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량놀이를 막 시키거나 또 어릴 때 피아노 치는 거를 하게 되면은 뇌가 활성화된다, 잘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주먹만 쥐고 있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좀 아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현우 씨가 나오는 드라마 보실 때 어느 쪽 손을 꽉 쥐고 연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넣어야지. 넣고 이렇게. 근데 이 주먹이 사실은 기억하고도 상관되지만 이 예. 전두엽이 또 감정 조절하고 상관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 손을 쥐어서 좌측뇌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과 분노가 활성화가 되고요. 네, 오른쪽 뇌는 즉 왼쪽 손을 잡게 되면은 네. 슬픔이라든지 불안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드라마 한번 잘 보세요. 드라마 볼 때 분노를 느낄 때 어느 손을 쥐는지를요. 배우들이요? 네, 한번.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못하면서도 하는군요. 그 부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른손이 쥐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분노. 네. 물론 약간의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재밌네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자, 기억력을 높이는 그 다른 방법들도 있나요? 네, 기억력을 높이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네.
다들. 그래서 워낙 낮아서. 예. 네. 기억력이. 그래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가요. 뇌를 활용해야 돼요. 자꾸 써야지 돼요. 안 쓰면은 돼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느냐? 런던의 이제 택시 기사들요. 택시 기사 시험을 보려 그러면 네. 런던은 박사들도 택시 기사들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이런 데도요. 굉장히 이제 보수가 좋고 이렇게 때문에 예. 유럽에서는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25,000개의 지역 이름을 다 외워야지 되고요. 그래서 한 3, 4년을 준비한대요. 와. 근데 그렇게 해서 택시 기사들의 뇌를 한번 찍어봤더니 뇌를 우리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회백색 주르륵 되어 있는 그 부위가 조금 더 두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기억력이라든지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네. 후천적으로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많더라. 활용하면은 더 잘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이 동물 중에서도 새라든지 다람쥐라든지 먹을 거 숨겨놓는 동물들 있죠. 그 동물들은 숨겨놓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끔 우리들도 그러죠. 숨겨놓고 자기가 못 찾아냅니다. 어디 떨어졌는지. 기상들은 숨겨놓으면 정말 속상하죠. 자기가 잊어버려요. 네. 그런데 이 동물들도 이렇게 해서 숨겨놨다가 찾는 동물들이 뇌 그 회백색질의 부분들이 조금 더 두텁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뇌를 계속 쓰는 거, 활용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머리를 많이 쓸수록 기억력도 향상된다. 향상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그러면 IQ가 좋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은 건가요? 네, IQ라는 거는 전반적인 인지적인 능력이잖아요. 네. 그 안에 기억 능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일부인 거죠.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IQ가 좋다고 모두 다 기억력이 좋고,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해서 IQ가 다 좋은 것도 건 아니고. 아니지만 그래도 IQ 안에 들어가는 기억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IQ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학업하고도 관련될 수 있겠죠. 기억력이 좋으면 네. 더 잘 외우게 되고 더 잘 네. 외우게 되면 시험도 더 잘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하고 관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암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억을 잘하는 경우가 학교 성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거를 본다면 그 기억 중에서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 기억은 내가 지금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워킹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작동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현수는 지금 연필을 3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5자루를 줬어. 그러면 몇 자루야? 이럴 때 연필 3자루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네. 5자루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해서 8자루. 그때까지 정보가 단기 기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산만한 아이들은 그 정보가 들어오는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실험을 해보면 3개, 5개 이렇게 들어오면 산만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기억을 하는데 네. 아이들은 3개, 아까 몇 가라 그랬죠?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3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단기 기억 안에 저장돼야 되죠. 5개가 들어와서 합쳐져서 8개라는 말을 할 동안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기억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겠죠. 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듣고 금세 잊어버려요. 네.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뭘 꺼내라 그랬지? 그래서 이러한 작동할 수 있는 기억을 잘하게 될 때 학교에서 선생님 얘기도 잘 들을 수 있고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집중력이군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집중력이고 또 이렇게 단기간 안에 기억을 해놔야지 되고 또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짧은 순간 안에 우리 뇌에선 정말로 많은 빠르게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있네요. 거죠. 네. 자, 우리 아이들의 기억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아이들 이제 어떻게 하면 기억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높아져서 학습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뇌가 즐겁지가 않게 되고 그래서 기억 능력을 도리어 방해하게 됩니다. 뇌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가 엄마가 엄청 야단쳐서 들어가서 공부해! 그렇게 해서 하는 공부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이가 외우는 거가 제대로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탁 놀려주고 이거 30분 하고 공부하자. 이러한 원칙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인기도 높아질 텐데. 인기도 엄마들이 네.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습관이 되게 되면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아주 즐거운 거 한 30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게 되면 기분 좋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외우는, 기억하는 그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지 지금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겠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장기 기억으로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어떤 의미를 가진다든지, 네. 그래서 왜 어떤 음률, 노래에 맞춰서 듣는다든지요. 네. 네. 뭐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거 필요 없네요. 태극기 다는 거. 옛날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집 대문에 오른쪽에 다느냐, 왼쪽에 다느냐. 그거 요새 별로 안 하죠. 네. 근데 오른쪽 집 대문에서 태극기 이제 무슨 그러한 행사 날 또는 개항할 때. 네, 개항할 때 어디다 다느냐 하는 건데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맨날 틀려요. 어떻게 외우셨어요? 네. 그래서 안 오나? 엄마가 왜 안 오지? 안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에요. 네. 그런 경우고 뭐 중학교에 해당되지만 우리 섭씨, 화씨 바꾸는 거 있어요. 네. 뭐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하고요. 근데 바꾸는 건데 그거 어떻게 외우느냐? 5구씨는 32살이에요. 5분의 9C 플러스 32이에요. 그럼 화씨가 나옵니다. 일단 그걸 외워야 되겠네요. 네, 혹시는 32살 좋은데요. 써놔야겠다. 그렇지만 5분의 9C 플러스 32는 이게 의미도 없기 때문에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외국 여행 가면 화씨 이렇게 온도가 나오면 섭씨로 금세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거든요. 천재인데요. 네, 뭐 막 68도 화씨 이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거 5구씨 플러스 32, 5구씨는 32살. 이렇게 의미를 가질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스토리, 이것도 스토리를 만들려고 해도 즐거워야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부분도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잠을 재우는 겁니다. 네, 수면.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잘 자야 된다, 잘 자야 된다. 하는데요. 네. 이거 여기에 관한 심리학 실험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안 재우는 집단하고 재운 집단. 여기는 충분히 6시간 반, 7시간을 재우고요. 똑같은 거를 학습하게 한 다음에요. 네. 이쪽은 안 재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기억하면 충분히 수면을 취한 집단이 훨씬 더 기억을 잘해요. 기억은 들어와서 이게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저장 창고에 지금 막 갖다 넣었는데 그 안에 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려고 그럴 때 깨우고 자려고 그러고 깨우고 이러는 집단의 경우는 네. 정말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때 3당 사락이 굉장히 너무나 정설처럼 유행이었었는데 저 혼자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는데. 네, 맞아요. 학교에. 네, 많이 자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쟤는 잠만 자는데 시험은 잘 봐. 이러는 경우가 잠만이 아니고 잔 동안에 이거가 응고 굳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때 막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색깔로 막 이렇게 칠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네,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가 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걸러져 버려요. 걸러져 버리고 색 정보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왜 뭐 하이라이트 가지 긋거나 연필 네. 가지고 빨간색 칠하거나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네. 어떤 경우 색연필 많이 들고 막 하는데 색칠 공부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색연필을 사용해서 할 경우에 기억력에 오랫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현명한 부모가 되는 방법은 정말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주먹 쥐고 기억해. 요거를 기억해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자, 아이 마음 실험실에서 기억력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는데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 실천해야겠네요,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곽금주 교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교과서 여행 그리고 탤런트 3위자 씨와 함께하죠. 할머니가 간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주식회사 윙하우스에서 유아동 배낭 세트를, 온가족 순한 보습 브랜드 더마비에서 보습제 세트를, 하늘마음에서 스킨케어 4종과 생식 세트를,
아동 출판 전문 아이세움에서 보물찾기 시리즈를 드립니다.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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